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하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였죠. 북한은 청년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대를 가졌어요. 청년동맹 어떤 단체입니까? 예, 이 청년동맹은 이제 북한의 그 노동당의 어떤 그 외곽 단체 조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1946년 1월 17일 날 이제 청년공산동맹 이것이 이제 결합되어져 가지고 청년 단체를 묶어서 만든 조직인데요. 뭐 북한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노동당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그것이 이제 조직 또 단체, 사회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중에서는 이제 가장 규모가 큰 단체인데 크게 이제 북한에 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 그 단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조선 직업총동맹이라는 조직 단체가 있고 그리고 조선 농업근로자 동맹 그리고 조선 민주 여성 동맹이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청년 동맹이 4대 근로 단체를 이제 구성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 청년 동맹은 나이가 만 14세부터 30세까지니까 뭐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 또 이제 청년들 그리고 또 근로자들도 포함된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노동당의 어떤 그런 그 강령이죠. 노선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현장에서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뭐 그런 혁명적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노동당의 일종의 전투적 후비대다. 노동당이 이제 전이되다 그러면은 그 노동당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후비대로서의 이 혁명적인 어떤 노선을 실천해 나가는 또 혁명 가업을 직접 현장에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단체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북한 내에서 조직되어진 근로단체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숫자가 많은 단체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회는 조용히 치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정은 제1비서가 행사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16일 날 평양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중앙 보고 대회가 있었는데 뭐 행사가 많이 이제 축소된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70주년이고 또 북한에서 뭐 5년 단위마다 이 꺾어지는 해를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그 비하하면 상당히 적게 했는데 뭐 보통 이제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또 동맹 단체가 이제 4개나 있기 때문에 매 대회 때마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 이 청년동맹 행사에 불참한 것은 뭐 그렇게 큰 별 그 일은 아니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5월달에 이제 그 36년 만에 노동당 당 대회를 이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행사가 당 대회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행사는 좀 될 수 있으면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5월에 당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7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5월 당 대회를 좀 염두에 둬가지고 행사 규모를 좀 대폭 축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년 같은 경우는 한 10,000여 명 이상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0여 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실내 행사로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려나 북한 핵실험 이후 전 세계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북한은 조용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은 뭐 자신들의 어떤 그 발표 주장대로 뭐 수소탄을 실험했다라고 지금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다 지금 뭐 이번 그 핵실험은 수소탄을 이용해서 성공리에 진행되어진 핵실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앞서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거로 봐가지고 수소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거의 뭐 아닌 것이 확실시 되어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소탄을 했다. 또 그것은 이제 김정은의 업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축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그 이번 4차 핵실험에 그 기여한 과학 기술자들 또 군인들에 대한 이제 포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내에서는 연일 이걸 가지고 이제 각 보도를 하고 또 대규모 한 10만 이상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한 북한의 어떤 그런 그 하나의 그 업적이다. 또 김정은의 어떤 그런 지도력이라 뭐 이런 걸 계속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한 2월 달부터 3월 달 사이는 또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맞물려 가지고 아마 북한의 어떤 그런 핵 능력을 계속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군중 집회 또 선전선동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올 안에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북한 내부는 별 동요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국제사회는 그 상이 많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북한이 그 국제사회에서 금하고 있는 또 유엔의 어떤 그런 결의를 위반하는 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제사회 이제 아무래도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가 제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그동안 3차례 핵실험 또 그 사이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이게 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서 한 3가지 종류의 어떤 그 제재가 지금 실효 중에 있습니다. 제재 중. 네. 여기에 아마 또 플러스 돼가지고 네. 아마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들어갈 것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통 그 북한의 핵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금지하고 있는 그 장거리 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어진 기업이나 단체 개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재하는 그런 방안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더 북한의 그런 핵 개발에 들어가는 어떤 그 돈이죠. 자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마 금융 제재 쪽으로 좀 네. 벌써 이미 미국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유엔이 그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예상되어지는데 또 뭐 일각에서는 유엔 제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원 문제고 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결정, 판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네. 유엔의 기본적인 그 의무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제재 효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유엔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네.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하는 것이죠. 또 만약에 이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고 만약에 아주 극단의 경우지만 어떤 도발, 전쟁 도발하게 네,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유엔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개입할 그때는 수도 있는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그 유엔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격퇴시킨 거와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건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인데 네. 그 전까지는 유엔이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조만간 과시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대북 제재에서 미국, 일본, 러시아가 좀 적극적인 반면에 중국 여전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대북 제재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소극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민 중이다. 예, 중국이 그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유엔 제재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에서 나온 추가 제재에 아마 중국은 뭐 또 3차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중국도 지난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성명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북한을 적시하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유엔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는 것은 이제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이제 중국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할 수 있으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좀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중국이 좀 고민을 하겠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자금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중국에 그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제한시킨다든가 네. 아니면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북한 식당에 대해서 제한을 시키고 그걸 좀 폐쇄시킨다든가 이런 식을 네.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또 외화줄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은 아마 지금 중국은 그런 제재도 고민이겠지만은 더 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김정은과 같이 정말 중국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북중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상황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기 네. 때문에 보다 더 깊은 고민. 네. 북한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김정은을 가지고 중국이 어떤 그런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로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너무 중국의 어떤 그 제재나 대응이 좀 느리다고 해가지고 네. 뭐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 중이다. 예 아마 좀 북한에 대한 아마 상당히 그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네.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조금 미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번 핵실험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이 독자적인 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벌써 이미 미국 하원에서 무슨 뭐 한 480대 한 2대인가요? 압도적으로 네. 지금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가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북한과 거래하는 그 금융 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지금 행정부에 부여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상당히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금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오바마 대통령 또 그 연두 회견이죠. 연설에서 아주 그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 내용 중에서 북한이나 북한 핵에 대해서는 일제 언급을 안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자꾸 이제 미국한테 관심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철저한 차단이죠. 아예 그냥 무관심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그러나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공격은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했기 때문에 이건 북한에 대한 아주 그 강한 간접적인 경고죠. 네. 그래서 계속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하고 또 위협을 높이게 되면 그것은 북한의 의도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북한 핵에 대한 그 대응 의지 또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어떤 미국의 결연한 어떤 대응 의지를 제재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핵실험 이후에 중단됐던 대북 방송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북한이 이제 핵이 계속 이렇게 향상되어지고 또 핵 능력을 갖춘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래서 사실 이번 그 북한이 4차 핵실험 또 수소탄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 뭐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전술 핵이라도 재배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북한처럼 핵 개발의 길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핵 무장론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또 열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핵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다. 핵은 핵으로 뺏기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 아직까지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이제 우리가 그 대북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작년 이제 8월 25일 남북 간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걸 재개한다라고 남북이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걸 재개한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북한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대북 방송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합의에 따라 가지고 대북 방송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 그것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후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제재가 내용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줄, 외화에 대한 어떤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그 운행되고 있는 개성공단도 좀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로서 뭐 개성공단 자체를 가지고 없앤다 뭐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마 그 개성공단에 대한 운영이 상당히 좀 약간은 축소되어질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을 한다 우리가 방어할 방어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말이 있는데 사드 배치 가능성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이제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나오고 아주 빠르게 B-52 폭격기를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B-50기나. 그래서 이제 북한의 어떤 핵에 대한 그 강력한 대응 의지 또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에서 우리가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줬고 또 한편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갖고 있는 그 북한 핵에 대한 일종의 좀 그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B-51을 이제 보내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로널드 레이건 핵 추진 항공모함도 아마 이제 조만간 우리 들어올 것 같은데 한반도 영내로 이것은 이제 강력한 거죠. 북한이 정말 핵실험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 가지고 더 도발을 하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아주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럼으로써 중국도 사실은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미국의 B-52 핵추진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것은 그 계기는 북한의 핵실험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이 그걸 가지고 자꾸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원인을 북한이 제공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도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배치를 사드는 이제 우리가 북한의 어떤 유사시 그 핵 도발을 가지고 사전에 감지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격추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핵 그 미사일이 발사하게 되면 그걸 이제 아주 고고도에서 격추시켜 가지고 명중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중국이 그걸 가지고 이건 뭐 왜 레이더망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건 중국의 어떤 군사 기지에 대한 일종의 그런 침해다, 감시다 이렇게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저도 사실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드 배치는 좀 너무 우리가 또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러나 이번에 4차 핵실험 더구나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서는 명분이 없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핵 능력, 핵 위협이 아주 고도로 이르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중국도 사실은 막을 명분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중국 입장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번 4차 핵실험 때문에 중국의 주장도 상당히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이런 사드 배치는 더구나 우리 대통령께서 그 연두 그런 그 연설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계속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마 그 좀 공론화되어져 가지고 사드 배치도 아마 현실화되어질 그런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뭐 이렇게 핵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김정은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지만은 이 보시다시피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지고 또 미국의 아주 그런 그 전력자, 핵전력 자산들이 한반도에 투입되어지게 되고 뭐 사드 배치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건 이제 북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얻는 것보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도 그렇죠.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이렇게 불안해지고 자꾸 이렇게 그 최첨단 무기들이 이렇게 결집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북한의 핵 폐기 또 그걸 위해서 중국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안보적 불안 이런 것이 해소되어지는 것이고 핵 위협이 없는데 핵 항공모함이 들어올 이유가 없고 B-52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어떤 그런 핵 폐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것이 결국은 김정은의 권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분명히 북한이 알아야만이 이런 어떤 불안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은 것이죠. 이번 기회에 북한도 이란의 좀 해법을 좀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이란이 그런 핵 개발이로 가다가 이제 국제사회로 들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이 도와주고 유럽이 도와주고 또 이란이 아주 그 세계 2위의 원유 산유 국가니까 이제 이란은 그야말로 산업이 부흥되어지고 아마 정말 중동에서도 아주 강한 국가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국민들을 경제를 향상시키고 또 그 지역에서도 어떤 그 정치적, 경제적인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가는 것은 바로 이란 또 덧붙여서 쿠바, 미얀마 이런 국가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북한이 좀 배웠으면 합니다. 이제 대북 제재안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 같은데요. 북한도 이제 고리배기를 탈피해서 국제사회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